자, 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수능특강 라이트 5강 1번부터 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글을 하기에 앞서서 좀 말씀드릴 것이 1번 글이 난이도를 이제 별 3개가 만점이라고 봤었을 때 이게 지금 별 3개, 즉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해당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금 어른들이라면은 좀 이해가 갈 법도 한 이야기이긴 한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잘 듣고 혹시 영상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셔서 꼭 얘를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As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gathers pace, 그래서 기술혁명이 속도를 얻으면서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되면서 교육과 훈련들이 are thought,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뭐뭐 되어진다, 여겨집니다. to be 뭐라고, 해답이라고 여겨집니다. to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그쵸? 그냥 그렇다고요. 자, they are 2번이요. They are the answers가 생략됐고요. 그것들이 해답일 수는 있겠다. 앞에 나온 이 교육과 훈련들이 해답일 수가 있겠다. 근데 뭐에 대한 해답인지 지금 좀 되게 모호하게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교육하고 훈련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다음에 나오는 질문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ducating more people is vital.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And to a much higher standard. 그러면은 스탠다드는 기준이니까요. 더 높은 기준까지 혹은 더 높은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제 기술 혁신 시대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더 높은 기준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more people이 주어가 아니죠. 이거는 educating에 대한 목적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즉 동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고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뭐뭐 하는 것 단수니까요. is를 쓰고 있네요. are 쓰시면 안 되겠죠. 자, 더 많은 사람들을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다르게도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배우는 게 조금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혹은 속도에 맞춰서 다르게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근데 현재의 문제는 여기가 지금 주제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요즘 시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지식이 높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또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럼 교육 시스템이 하게 되는 거겠죠. 교육하는 것은요. 그런데 문제는 the problem is that the present expansion, 현재의 교육의 확대는 is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한다? fundamental misconception, 근본적인 오해를 기반으로 이 교육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어떤 근본적인 오해를 기반으로 교육이 확대가 되고 있냐면 땡땡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그래서 학업 능력과 지능을 혼동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오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교육 체계가 학생들을 교육을 하게 될 때 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지능은 사실 별개인 건데 그 학업 능력과 지능을 혼동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오해와 함께 교육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지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학업 능력과 지능을 혼동한다라는 게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A랑 B를 혼동한다고 할 때 전치사는 with를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식이냐면 for years, 수년 동안 academic ability, 그러면은 academic ability가 또 나오고 있죠. 학업 능력은 has been conflated, 합쳐져 왔습니다. with intelligence하고 합쳐져 왔습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학업 능력과 지능은 혼동되었다며요. 그러니까 합쳐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이렇게 이 둘을 합치는 것은 has been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되고 구체화되고 체계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착화되었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 고착화되어졌냐면 테스팅 시스템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험 체계에서 그렇고 또 이제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셀렉션 프로시저 학생 선발 절차에서도 그렇고 티처 에듀케이션 교사 교육 그리고 뭐 연구 이런 모든 것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그냥 교육 체계입니다. 교육 체계.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가르치기도 하지만 잘 배웠는지 시험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하는 대학교라든가 뭐 특목고 이런 학생 선발 절차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은 다 교육 체계가 되는 거죠. 통칭 다 교육 체계. 즉 교육 체계에서 학업 능력과 학생의 학업 능력과 지능이 그냥 이렇게 뭉쳐져 버린 상태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착화되었다, 구조화되었다, 제도화되었다, 고착화되었다. 이런 말이죠. 바꾸기가 좀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as a result 그 결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many highly intelligent people 많은 꽤나 똑똑한 사람들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는 학생들이겠지만 have passed 거쳐왔습니다. through education 교육을 거쳐왔습니다. feeling 느끼면서 분사구문이죠. 여기 ing 동사 쓰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얘니까요. 느끼면서 they aren't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똑똑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다시요. 꽤나 많은 똑똑한 학생들은 교육을 거쳐왔습니다.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느끼면서,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이 말도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문법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aren't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왔대요.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들이 똑똑하지, 인텔리전트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그러니까는 형용사가 생략이 된 거니까 형용사하고 비동사 같이 쓰니까 aren't 쓰는 게 맞죠. don't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문법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학문적으로 유능한 학생들 또는 사람들이 have never discovered 절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들을 다른 능력들을 자 이렇게 글이 끝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선생님의 말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개인의 학문적인 능력 즉 배우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배우는 능력과 지능은 사실 별개인데도 이 말이 일단 어려우니까 이해를 좀 해보자면 선생님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나도 이게 보이는데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별개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두 개가 같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능이 높으면 잘 배울까요, 여러분들? 지능이 높으면 잘 배울까? 물론 지능이 높으면 잘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지능이 높아야지 잘 배우냐고요. 지능이 낮아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우는 능력이 조금 더딘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는 되게 빨리 배우고 누구는 좀 천천히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학문적 능력, 배우는 능력인데 빨리 배운다고 지능이 높냐고요. 뭐 지능이 높을 수도 있지만은 느리게 배우는데도 지능이 높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르쳐 보면은 물론 뭐 지능이 높은 애들이 빨리 배우고 그게 일맥상통하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근데 이런 학생들도 있다고요. 배우는 게 느려 좀 천천히 배워요. 근데 가르쳐 준 거 절대 안 까먹고 응용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조금 느리게 배우는 것 같아서 제가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건가? 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안 까먹고 이런 응용도 되게 잘하는 거 보면은 배우는 건 느리지만 되게 똑똑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둘 다 높은 경우도 있지만 얘가 낮다고 얘도 낮으란 법이 없고 얘가 낮지만 얘가 높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지능이 낮지만서도 잘 배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걸 좀 잘 못한다고 해서 지능이 낮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좀 천천히 걸리고 오래 걸리고 이러지만 지능이 되게 높은 학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항상 높아야지 높고 낮아야지 낮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높을 때 얘가 낮을 수 있고 얘가 높을 때 얘가 낮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별개이기도 한데 이 둘은 별개이기도 한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교육 시스템들은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평가도 하고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빨리빨리 하라 그러잖아. 막 선생님들이 야, 빨리빨리 해야지. 너 왜 그렇게 느려? 너 느리니까 너는 좀 지능이 딸리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이 교육 시스템에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리게 배우는 애들은 사실 좀 느리게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때려놓고 하다 보니까 느린 애건 빠른 애건 다 이제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능도 조금 낮은 애들이랑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랑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좀 낮은 애들에게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더 천천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능이 높은 애들은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하면서 응용을 많이 가르쳐야 되고 이렇긴 한데, 다 때려놓고 한 반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이게 다 뭉쳐져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좀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뭉쳐서 하잖아요. 빨리빨리 해라. 그리고 그냥 되게 어려운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 이 교육 시스템이 현재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평가하기도 하고 교육시키기도 한다. 아까 평가하는 내용이 여기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다 교육 체계가 평가를 할 때 이게 다 구체화가 되어져 있다. 이 혼동이 되어져 있는 이 시스템이, 그쵸? 그랬기 때문에 손해는 당연히 누가 보는 겁니까? 학생이 손해 보는 거죠. 나는 천천히 해도 잘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빨리 해. 그러면 막 빨리빨리 쫓아가려고 해서 제대로 못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이런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그래서 개인이 학문적 능력이 원래 뛰어남에도, 천천히 배우는데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빨리 해라라고 하면 본인이 배우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지능이 너무 뛰어나서 더 고급스러운 걸 배우고 싶은데도 합쳐져 있다 보니까 뭐 천천히 배우고 이래야 되니까 지능이 뛰어나도 그렇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교육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좀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말이 여기 나온 겁니다. 똑똑한 학생들도 그들이 똑똑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면서 교육을 받는 거고,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 천천히 배우면서도 이렇게 다 해낼 수 있지만서도 그들의 능력을 이제 10분 발현을 못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점은요, 학문적 능력, 지능을 원래는 별개로 봐야 되는데 그냥 동일시해서, 혼동해서 이 교육제도 안에 구체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동일시하여 평가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점 혹은 교육체계의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여기서 other는 그냥 좀 빼시고요. 그들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교육체계 안에서는요. because of 뭐 때문에? 제도화된 교육, 그리고 이 훈련 때문에.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혼동하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버린 이런 말이죠. 그렇죠? 학업 능력과 지능을 한데 묶어버린 그러한 교육과 제도화된 훈련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본다.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글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좀 이해가 그래도 제법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학생이니까 좀 뭔가 그런 걸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뭔가 나를 맞추어주는 수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학생도 그렇고 좀 이제 뒤처지는 학생도 그렇고 나를 위한 수업이 아닌 것 같다. 그건 지금 이게 다 동일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교육체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인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왔고요. 이거는요, 식품 마케팅에 관한 글입니다. 식품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은 광고죠. 보면 TV 같은 데에서도 이게 뭐 맥도날드 광고를 한다던가 뭐 음료수 광고를 한다던가 이런 음식을 광고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food marketing refers to, 이 음식 마케팅이란 지칭한다. 활동을 지칭한다. 무슨 활동이냐면 수행되어지는 수행되어지는,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활동들을 이야기한다. 자, 무슨 산업에서? 음식, 음료, 그리고 레스토랑 산업에서 회사에 의해, 당연히 이 회사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활동을 지칭을 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냐면 to encourage, 장려하기 위해, purchase, 구매를, of its products, 이 회사의 제품들에 대한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회사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활동을 지칭을 한다. 당연하죠. 일단은 그리고 또 주제문입니다. 파란 색깔 되어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볼게요. 글의 흐름이 어떤지. 한 문장을 이제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문장 간의 연관성으로 봤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게 좀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글이지 않나 싶습니다. 얘도요. 별 3개 중에서 별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음식의 선호도는 발달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주로 through 뭐를 통해서 learning process,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른 나이에 음식 선호도가 생깁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어린 나이에 결정이 됩니다. once 뭐뭐 되어지면, 일단 확립되어지면, 그쵸, 음식 선호도 얘기니까 이러한 먹는 패턴들은 are difficult to change, 바꾸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음식만 먹고 어렸을 때부터도 안 먹던 음식은 나중에 돼서 좀 잘 안 먹게 되는 거죠.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게 되는데 parents are key influence, 부모들이 중요한 영향입니다.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key는 이제 중요한 이런 뜻이고요. in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음식 선호의 초기 발달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outside influence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언제 동안에는요? 당연히 어릴 때는 부모님이 중요했으니까 좀 나이가 들고 청소년이 될 때에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들이 아이들이 이 음식 선호도를 가지게 될 때, 좀 청소년기의 음식 선호도를 가지게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이 외부 영향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푸드 마케팅이 이때부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에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이 음식을 어떤 거를 먹을지 좀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청소년기 좀 아이들이 큰 동안에는 이 푸드 마케팅, TV에서 보여지는 이런 음식 광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음식 선호도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푸드 마케팅은 홍보합니다. 꽤나 원하는, 하이리는 꽤나 이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하이는 높은 이런 뜻이죠. 여기에 지금 하이리 써야지 하이 쓰면 안 됩니다. 높은이고요. 이거는 위아래, 하늘 위에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하이리가 꽤나 원하는,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상품들을 10대들에게 홍보합니다. 당연하죠. 자, The overexposure to food marketing, 그래서 이 식품 마케팅에 지나친 과다 노출은, 이것에게 과다 노출은 presents, 줍니다, 만듭니다, a public health issue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공중 건강 문제를 만듭니다, 10대들에게. 그래서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맨날 TV에서 광고하는 게 여기도 나왔잖아요. 원하긴 하지만, 맛있으니까 원하긴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10대들에게 광고를 하는 거죠. 사탕 광고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정크푸드로 알려진 햄버거집 광고도 많이 나오고 맥주 광고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7번이요. Unlike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담배라던가 이 술의 소비와는 달리 젊은 아이들은 do not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음식들이 보상을 준다라는 것을,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인 것 같아요. 이 문장은요. 이 글쓴이가 이런 걸 왜 광고를 하느냐, 아이들에게. 되셨죠?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are 쓰면 안 되고 is를 써야 된다인데, 뭐가 보상적이냐면 consuming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선생님 앞에 these foods, 이게 복수로 나왔잖아요. are 써야죠. 이게 아니라 these food는 이 consuming에 대한 목적어죠.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 그래서 이 동명사가 역시 또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로 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뭐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 앞에서 나온 뭐 햄버거라든가 캔디라든가 이런 것이 만족감을 준다는 걸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왜 광고를 하느냐. 자, 좀 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은 선호한다, 그 음식들의 맛을 high in sugar, fat, salt. 그래서 달콤하거나 좀 이렇게 지방이 풍부하거나 그리고 좀 소금기가 있는 짭짤한 그런 맛의 음식을 선호를 한다. 예를 들어서 foods most commonly advertised, 흔하게 광고되어지는 뭐 그러한 과자류라든가 뭐 사탕 이런 것의 맛을 원래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광고를 안 해도 많이 찾을 텐데 왜 좀 이 음식 마케팅 광고가 존재하는가? 이런 좀 회의적인 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또 요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릴 때와 달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먹으란 대로 좀 먹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를 먹을지 선호도가 생기는데요. 청소년기부터는 외부 영향에 의해서 음식 선호도가 생기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이 음식 회사들이 음식 마케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건강하지 않은 자신들의 상품을 사도록 광고를 한다. 그게 아이스크림 그리고 햄버거 광고 등등이 되는데 물론 이 지문은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런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푸드 마케팅은 영향을 줍니다. 음식 선호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음식의 구매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결론은 음식 광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가요? 광고를 하지 말자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보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뭐 이거를 광고를 안 해도 이미 인간들은 달콤하고 짜고 단 것을 좀 이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데 광고를 통해서 이걸 더 부추겨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러한 논지로 쓰인 글이긴 한데 결론을 짓진 않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또 그걸 추가하고 있진 않잖아. 그래서 음식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지문이 여기 나오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의 추측이지. 이 사람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서 이 글은요, 주제문이 2개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단순하게 영향을 끼친 음식 마케팅이 구매에 그리고 음식 선호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까지인 그 주제문과 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이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만드니까 음식 광고는 하면 안 된다. 이 안 된다까지 이렇게 2개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문에 대한 주제문이 뭐 1번은 이거고 선택지 2번은 이거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요까지만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를 포함해서 뭐 그 음식 광고하면 안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될 겁니다. 1, 2, 3, 4, 5번 중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답안지에 들어가져 있는 거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를 좀 명심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5번하고 아까 1번 이 부분이 또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제문으로서 자 3번은 그나마 이제 조금 자연 세계로 와서 이 영양들 아시죠? 이 가젤이라던가 이런 영양들 사슴 이런 애들이요. 얘네들이 포식자에 대해서 그쵸? 자신을 잡아먹는 포식자에 대해서 이 영양들이 방어책을 가지고 있대요. 방어할 수 있는 방어책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포식자를 뭐 달려가서 후드를 패거나 뭐 뿔로 들이받거나 이러진 않겠죠. 자, when one or more lions merely walk along. 그래서 한 마리 또는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단지 그냥 걷고만 있을 때 wild beast. 이름이 뭐 beast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영양입니다. 초식동물 영양은 그 다음에 그거 혹시 아십니까? 쉽도 그렇고요. 이런 어떤 그 양이나 사슴류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요. 단수이건 복수이건 S를 안 붙여줬어요. S를 안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서 S가 안 붙여 있는데도 지금 복수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또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뭐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와일드 비스트 영양들은 사자들이 걷기만 해도 걸을 때 이 영양들은 그들의 고개를 들고 cock their ears 그들의 귀를 쫑긋 세우며 스노울트 하고요. 스노울트는요 그냥 킁킁거리다 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스탬프 쿵쿵거립니다. 스탬프가 도장을 쾅쾅 찍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앞다리를 쿵쿵쿵거립니다. 사자를 볼 때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These signals 이러한 신호들은 alert 주의를 줍니다. The herd에게. 자, herd는요 무리들. 누구 무리일까요? 당연히 사자 무리니? 얘가 사자들아 너는 오면 안 된다. 사자 무리들에게 경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영양 무리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죠. 야, 저기 사자 있으니까 우리 조심하자. 라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앞다리 쿵쿵거리고 코를 쿵쿵거리고 이렇게요. 그렇게 우리 무리들에게 영양 무리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자, 영양들은 may stop their constant snorting. 그들의 원래 지속하는
원래 얘네가 가만히 있을 때도 킁킁거리나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래 지속하는 킁킁거림을 멈추기도 합니다. 뭐 할 때? 사자가 어프로치 할 때, 가까이 올 때. 되셨죠? 사자가 가까이 온다. 사자가 오는 거니까 능동이죠. BPP를 쓰면 안 됩니다. 얘 나름 자동사라서 BPP 쓰면 안 됩니다. 컴마 동사 ing 만들면서 a pool of silence. 풀은요, 이게 그 뭐가 많은 장소입니다. 원래 풀이 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물이 많은 한 장소인 거고요. 여기서는 고요함이 많은 장소가 되는 거죠. 고요함이 많은 장소를 만들면서 사자가 다가올 때 원래 킁킁거리던 소리를 얘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영향이. 그러니까 맨날 킁킁킁킁 거리고 있다가 사자가 오면 킁 이렇게 고요한 상태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영향들이요.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장소를 만드는데 that is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as an alarm snort, especially at night. 그리고 이 고요함은 그렇게나 효율적인 자극 대비이다. 뭐만큼? 그 경고 킁킁만큼 밤에. as 구문 다 아시죠 여러분들? 뒤에 as가 뭐뭐만큼이란 뜻이고요. 앞에 as는 그렇게나 라는 해석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배운 적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고요함을 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나 효율적인 자극 대비입니다. 비동사 있으니까 입니다. 뭐만큼? 경고 킁킁만큼. 특히 밤에. 그쵸 밤에 고요하면 소리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비인 거라고요. 킁킁거리는 것에 또 대비. 킁킁킁킁 거리고 있으면은 킁킁킁킁 거리면서 이제 사자가 저기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끼리 의사소통을 영양끼리 할 수는 있지만 밤에는요 좀 잘 안 보이니까 킁킁킁킁 안 하고 그 대비적인 자극으로서 킁킁을 아예 안 함으로써 어떤 효율적으로 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자극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킁킁을 안 함으로써 이 다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효율적인 상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빨간 색깔 형광펜은 문법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문법 사항 하나가 들어가져 있는데 바로 이 어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관사 어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형용사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어의 위치는 여기 앞에 오는 거잖아요. nice car, pretty girl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지금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가 나오고 명사가 나옵니다. 뭔가 어의 위치가 여기 앞에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nice car 이렇게 쓰듯이. 근데 왜 여기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바로 as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서는 as나 so나 to나 how가 들어가져 있는 말일 때에는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씁니다. 이게 영어에서 그 유명한 so as to how 형어명으로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so as to how 형어명. 그래서 어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어명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어가 형용사보다 앞에 나와져 있으면 틀립니다. 어의 위치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킁킁거리는 것을 멈추고서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킁킁거리는데 그걸 멈추고서 고요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또 사자에 대한 방어책으로 밤에 효과적이다. 킁킁거리는 것만큼. 자, usually 보통 먹잇감들은 이것도 지금 s가 안 붙어 있는데 지금 복수형의 명사로 보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것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얘만 좀 예외니까요. 자, 대개 먹잇감들은 봅니다. 포식자들을 뭐 할 때까지? 포식자가 움직일 때까지 봅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이 먹잇감 동물들은 다가갑니다. 포식자에게. 그리고 keep it 그것을 유지시켜 놓습니다. 포식자를 under observation. 그러니까 관찰 밑에 포식자를 둔다는 것은 포식자를 관찰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여기서 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그 먹잇감들이 포식자에게 다가간다 그랬죠. 영양들이 이제 사자한테 다가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관찰도 하고요. 어프로치가 다가간다인데 이게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쓸 때는요 우리가 to를 쓰면 안 됩니다. 어프로치 다음에 to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동사일 때 어프로치 to 쓰면 큰일 나요. 이게 또 문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는 조심하시고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다가가서 주시를 하고 좀 이제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먹이들이 사자한테 가서 이렇게 관찰한대.
와. 자, this is called curiosity or fascination. 이 this는요 지칭어죠. 앞에 나온 문장이고요. 이 초식동물인 먹잇감들이 포식자를 다가가서 관찰하는 것은 호기심 또는 fascination이라고 불립니다. fascination 원래 뜻은 매혹, 당함 이런 뜻이거든요. 매혹 당해 있으니까 계속 주시를 하는 거잖아. 응시를 하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들 갑자기 서 있는데 엄청 멋진 남자가 지나가 매력 뿜뿜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매력에 매료가 되면 그 남자를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 의미로 쓰인 겁니다. 원래 fascination 그러면 매혹, 매료 이런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려봄, 응시하기, 쳐다봄 원래 뜻은 gazing이나 staring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자, 이런 단어들이 좀 응용돼서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것은 이렇게 불립니다. 만약에 사자가 멈추고 그 다음에 돌아서 그 먹이들에게 향한다면 그 먹이들은 may will 할 거고요. will은 자동차에서 이 스티어링 휠 운전대 아시죠? 그걸 돌리면은 차가 돌아가잖아요. 좌회전 우회전 그런 식으로 will이 동사일 때는 돌리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자가 우리한테 뛰어오면 영양들한테 뛰어오면 그 영양들은 몸을 돌릴 거고 flee 달아날 겁니다. a few meters 몇 미터를 달아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쳐다볼 겁니다. 이 포식자를요. 컴마 동사 ing 뭐뭐 하면서 keeping the distance 거리를 유지하면서 between themselves 그들 영양들 스스로 그리고 사자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략 50m를 신기하네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하지만 곁에 있으면서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도와줍니다. Keep sight of the predator. 그 포식자를 시야에 두는 것 혹은 주시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That is mainly dangerous when it is hidden. 그 포식자가 숨어 있을 때 그래서 특히 위험할 때 그 포식자를 시야에 계속 두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 어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사자가 이렇게 막 앉아 있고 요 앞에 뭐 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이 사자를 계속 힐끔힐끔 보면서 몇 미터 간격을 유지하면서 막 힐끔힐끔 보면서 풀 뜯고 이런 모습이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얘네가. 그쵸? 사자하고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계속 힐끔힐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의주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움직임을요. 자,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먹잇감들, 영양들, 얘네들은 do not usually follow,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들개들, 그리고 hyenas, 얘네들을 뒤쫓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which hunt openly, 드러내놓고 사냥을 하는 하이에나나 들개들을 쫓아가진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컴마 다음에는 which 쓰는 거지 컴마 다음에 that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은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니까 볼 거고요. 갑자기 근데 6번 내용은 뭔 소리예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6번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6번 내용만. 영양들이 숨어 있거나 단독으로 사냥하는 사자는 예의주시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혼자서 사냥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사자가 한 마리 또는 많으면 한 두 마리 정도잖아요. 그럴 때에는 영양들이 이 사자를 곁에 두면서 50m 안쪽으로 50m 정도 거리 유지를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따라다니면서 경계하는데 이건 사자들이 움직이는 거를 되려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면서 경계를 하는데 그런데 그룹 지어서 대놓고 사냥을 하는 들개들이나 하이에나들 얘네들은 사자랑 다르잖아요. 사자는 단독 행동을 거의 하는데 이 들개들이나 하이에나들은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죠. 그럴 때에는 영양들이 따라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다니면 위험하지. 들개들하고 하이에나들한테 잡혀먹으니까 영양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이에나들 같은 경우는 영양들이 따라다니면서 방어하지는 않는다. 포식자에 대한 영양의 방어책이었고요. 와일드비스트 영양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텍션스 방어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메소드 이것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such as curiosity, fascination, and keeping the distance 거리 유지하기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그 사자를 쳐다보기 같은 거 노려보기 같은 거 자, 이런 방어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호기심이 있으면 선생님 사자한테 다가갈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자가 보이는 몸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뛰어오지 않을까?
그걸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 다음에요. 이제 5강의 마지막 글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글이고요. 이제 민속음악이 소재예요. 민속음악. 민속음악.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민속음악. 바로 말씀 좀 드리자면, 민속음악은 그 민족의 고유의 정신을 표현하는 거다. 우리나라 민속음악도 생각해보세요. BTS 음악이 민속음악은 아니죠. 아리랑 같은 것이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민속음악이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어떤 힘듦을 표현하잖아. 아리랑 고개를 막 힘들게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지으면서요. 민족 고유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에 있어서 이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속음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그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속음악은 깊이 뿌리 박힌 이 민족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민족적 특징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다 그 내용이에요. 다 그 내용. 자, 자, 생각인데요. The folk music is a product of nature. 그 민속 음악이란 것이 자연의 결과물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played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n the rise of musical nationalism. 음악적인 민족주의의 부흥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뭡니까? 자, 그 생각, 여기 앞에 나온 그 생각은 was part of the complex ideas as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 자, 로맨틱, 이 낭만적인 민족주의라는 말에서 이 로맨틱은 그냥 빼셔도 되고요. 그냥 민족주의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한 생각은 민족주의의 근원이기도 하다. 자, 민속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민족주의의, 음악적 민족주의. 이것도 음악적이란 말 빼셔도 됩니다. 민족주의에 있어서 민속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그게 민속음악이 이 민족주의의 뿌리의 근원이기도 하다. 뿌리이기도 하고 근원이기도 하다. 근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하고 민속음악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넘어갑니다.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여기서 Romantic Movement, 낭만주의 운동인데 낭만이라는 말이 아까 이 민족주의하고 똑같았던 말이거든요. 낭만적인 민족주의를 그냥 민족주의로 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맨틱 무브먼트를 그냥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민족주의 운동, 즉 우리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자라고 했었던 그런 운동에서도 그 민속 음악이 고려되었습니다. 여겨졌습니다. as 뭐라고요? 표현이라고요. pure human, purely human, 순수하게 인간적인 을 표현을 했었던 표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민속 음악이 자기 민족의 표현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instead of being universal, 그래서 공통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그쵸, 공통적인 common 쓰셔도 되겠습니다만 공통적이라기보다는 그 표현, 여기서 그 표현은 자신의 민족을 표현하는 거고 민요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표현은 여겨졌습니다. to vary, 달라진다라고. from one nation to the next, another 쓰셔도 됩니다. nation이 생략된 거고요. 자, 이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민요는 당연히 보편적인 게 아니죠. 우리나라 민요를 일본 사람들도 부릅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아리랑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만 부른 거지 않습니까? 아리랑이. 그러니까 보편적이 아니라는 거고 당연히 나라마다 다른 거고요. 일본도 가보면 일본 민요가 있을 거고 뭐 독일에도 가보면 독일 민요가 있을 거고 당연히 나라마다 다른 거고요. 그렇죠? 그 민요는 당연히 다르다라고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편적이지도 않고요. 똑같지도 않겠죠. 자, 민요는 was considered 고려되었습니다. A reflection, 반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of a particular mystical characteristics of a people. 여기서 a people이 뭐예요? 여기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나라, 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의 특정한 신비스러운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민속음악은 고려가 되었대요. 그 민족을 반영한 것으로 고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고려가 되었습니다. 민속음악은 to go back to times immemorial. 그래서 아득한, 기억 못할 정도로, 메모리를 못할 정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빨리
또 가볼게요. In this scheme, 이러한 체계에서, 즉 이러한 표현에서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 그래서 인류가 나라들로 분화한 것, 나뉘어진 것은 was a natural fact,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선생님 여기 nations인데 왜 복수로 were가 아니고 was로 썼나요? 이렇게 하면 이 division이 주어가 되는 거고 of 이하는 전치사 명사로서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was를 쓰는 거죠. 그리고 division의 뜻이 지금 여기서 분열로 나와져 있는데 분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열 그러면 뭔가 나쁜 뜻인 것 같잖아. 싸워가지고서 나눠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나눠짐, 평범하게 분리, 그냥 분리 정도가 제일 좋겠습니다. 분리.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 자신만의 특정한 특징들을 또 이제 뭐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민요도 만들게 될 텐데, 이렇게 보면 인간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나라를 구성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분리가 된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자신들만의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서 자들끼리 뭉쳐갖고 나라를 이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인간들이 나라를 이루면서 분리한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모든 이러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나라는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단수동사 씁니다. 모든 민족, 나라는 was said, 말하여졌습니다. to have, 가졌다고. 뭘 가져요? its own deep-rooted identity, 그 자신의 깊이 뿌리 박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모든 나라들은 말하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 정신이겠죠. 자, 민속 음악, 민요는 was believed, 믿어집니다.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명백한 표현이라고, 분명한 표현이라고. of the national character, 국가 혹은 민족의 특징에 대한 가장 명백한 표현이다. 민속음악이.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이라고요. enshrined in every nation, 모든 나라에 간직된 대표적인 특징 혹은 국가의 특징에 대한 표현이다. 민속음악이. 되셨죠, 여러분들? 다시 민속음악이란 민족 고유의 정신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민족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되셨죠? 자, 민속음악은 가장 명백한 표현이다. 그 국가의 특징에 대한 명백한 표현이다. 뭐를 포함하는 its own deep-rooted identity, 그들의 뿌리 깊은 정체성을 포함을 한 국가 특징을 가장 명백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민속음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